자, 이제 우리 미니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멀 풀이는 처음 하는 날인데, 그래서 미니멀 확통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확통하고 아마 다음 주쯤에 미쪽 분하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 양이나 상황 보면. 일단 먼저 내용 잠깐 보자. 첫 번째. 자, 일단 뭐 알겠지만 이 확통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자, 조건 확률도 사실은 처음엔 좀 빡세다가 익숙해지면 걱정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선생님도 조건 확률을 워낙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조건 확률을 연습하다 보면은 거의 선생님이 봤을 때 수능 됐을 때는 한 80, 90% 이 정도는 다 조건 확률은 마스터 확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 풀어.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제 정복이 안 되는 부분은 경우의 수 관련된 부분은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네 태어나기 전부터 경우의 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도 내가 경우의 수를 마스터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마스터. 나머지 뭐 미분적분이나 뭐 시간 주면 다 풀 수 있는데 경우의 수는 확실히 내가 다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라. 자, 문제는 일단 뭐 기출 문제고 문제 의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A, B, C, D, E, F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나열하는데 A 다음에 B가 올 수 없고 B 다음에 C가 올 수 없고 C 다음에 A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번에 우리 6월 모평 확률 문제도 그랬지만 여사건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 근데 그거의 반대는 A 다음에 B가 온다? 그러면 A하고 B가 이웃하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쉽다고. 종호야? 계산하기 쉽다고. 여사건을 해야. 근데 이 조건하고 AND 이 사건, AND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야. 여기 잠깐 봐봐. 예를 들어 가라는 사건 또는 나라는 사건. 자, 또는 다라는 사건. 자,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 그럼 이거 여사건 치면 뭐가 돼요? 그리고로 바뀌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상당히 쉬워져. 근데 이 문제처럼 가 조건 AND, 나 조건 AND, 자, 다. 이거에 대한 여사건 하면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가 뭘로 바뀐다? 이게 또는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택을 해야 돼. 빡세지만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시시콜콜 하나하나 따져야 되지만 여사건으로 갈 것인가?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여사건으로 가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혼란이 올까 봐 자, 난 분명히 이거에 여사건을 구하는 게 편해. 그래서 얘를 X란 사건이라 하지 말고 얘를 X의 여사건으로 계산할 거니까 그 이 사건을 Y의 여사건, 그다음 이 친구를 Z의 여사건이라 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X가 일어나지 않고 and 자, Y도 일어나지 않고 and 자, Z도 일어나지 않는 뭐야 이건 자, Z가 일어나지 않는 자, 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우리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보면 X하고 Y하고 Z가 있었었는데 내가 지금 구하라는 건 X도 일어나지 않고 Y도 일어나지 않고 Z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부분의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거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뭘 제거해야 되냐? 그 운석의 수. 자, X란 집합하고 Y란 집합하고 Z란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일단 전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A, B, C, D, F는 자, 6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을 쓰인 6팩토리얼. 갈게. 자, 이 안엔 다 이제 우리 고1 때 배웠던 그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자, X를 만족하는 원소 개수 플러스 Y를 만족하는 플러스 자, Z를 만족하는 원소 개수 그 다음에 X하고 Y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 빼주고 Y하고 Z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 빼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Z하고 X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제거해주자. 근데 다시 거기다 또 마찬가지로 모두의 교집합인 X와 Y와 Z의 교집합은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팩토리얼. 자, 볼게. 이걸 내가 왜 근데 이런 식으로 했냐면 이 사건의 여사건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의 반대는 A 다음에 B가 온다. 그럼 이거는 A하고 B를 하나의 묶음처럼 생각해서 A 바로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는 거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팩토리얼. 자, 얘도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 자, 근데 이제 교집합 생각해 볼게. 자, 요거의 여사건인데 요거의 여사건.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는데 A 다음에 B가 와야 되고 근데 B 다음에 C가 와야 돼. 그 얘기는 A, B, C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걔를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빼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빼주시고 자, 4팩 뺀데 자, 근데 모두의 교집합은 있을 수가 없다.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올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전체 경우의 수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는 상당히 간단하게 뭐 당연히 이렇게 돼 라고 얘기했지만 결론 얘기할게.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번 6월 별표로 그랬지만 여사건을 생각하세요. 여사건을 생각하세요. 자, 내가 지금 현재 구하려는 거랑 여사건이 더 간단한지 먼저 한번 무조건 의심해 보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여사건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자, 이런 식의 계산으로 방법을 계산해 주시면 경우의 수 계산할 수 있다.
좀 귀찮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귀찮아도 경우를 나눠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유제나 이런 걸 내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1, 2, 3, 4, 5에 숫자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을 3개 상자 ABC 집어넣으려 하는데 어느 상자에도 열쇠사. 자, 선생님은 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6건을 이용해야 돼. 근데 6건을 생각하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뭐냐면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디테일한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 보는 거야. 자, 일단 1, 2, 3, 4, 5라고 하는 구별이 되는 5개. 자, A, B, C라고 하는 구별이 되는 3개.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풀어야지? 그 개념에 의해서 얘는 뭐냐면 중복 순열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그럼 3의 5승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 뒤에 있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더니 3의 5승까지 몇 가지? 자, 243가지가 되더라. 근데 객관식인데 보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243가지에 전부 다 이웃했기 때문에 일단은 디테일한 경우의 수 계산하기 전에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해보고 근데 그것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6건을 구하라는 시험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243가지에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숫자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 한 곳에 너무 몰리니까 요거 빼달라. 그러면은 1, 2, 3, 4, 5 다 더하면 이게 15니까 합이 13이 되는 경우하고 14가 되는 경우, 15 되는 경우 요거 합해가지고 빼주시면 되겠다.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6건을 생각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뒷부분에 있는 디테일한 경우수 말고 일단 전체 경우수 계산해보고 그것이 답에 나와 있는 개수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도 또 6건을 구하라는 힌트구나. 자, 두 번째는 요거를 좀 기억해 주길 바래요.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자, 원순열이죠. 야, 원순열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고유화라는 개념이에요. 고유화. 자, 우리가 원순열은 아마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다 배워갖고 와가지고 니네가 뭐 처음에 배우는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에 아마 지금은 원순열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해.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요거 너무 기본적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부, 모, 아이 4명. 총 몇 명이냐면 6명이 원탁에 배열하는데 뭐 엄마랑 아빠랑 서로 마주보거나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되게 쉬운 거야. 자, 부, 모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야. 자, 원순열이 불편한 이유는 요 경우의 수가 왜 이렇게 돌면 일치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불편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늘상 얘기했기 때문에 뭐냐면 한 명이 경우의 수를 포기하고 앉아야 돼요. 자, 아빠야. 나도 아빠인데. 자, 식당 와서 자리를 앉는데 일단 아무도 앉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래서 부가 여기 앉았어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는 여기 엄마 아빠 옆에 자리인 둘 중에 자리는 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엄마가 앉았다 하면 나머지 아이들 4명이 여기 앉아야 되니까 4팩토리얼. 그래서 아빠가 자리를 앉아서 나머지 자리를 전부 다 고유한 자리로 만들어 버리자. 자, 이게 이제 원순열의 기본적인 원리고 그럼 두 번째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다.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 아빠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였는데 자,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무조건 여기 앉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 구별이 되는 서로 다른 4개 자리에 아이들 4명이 앉는 방법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 4팩.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경우수 되겠다. 자, 그래서 총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여기를 칠해야 된다. 자, 원순열에서 또 기억해둘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겹 원순열이라고 그래서 원순열이 여러 개 반복이 되면 한 번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여기를 칠하려 한다라고 하면 제일 가운데 칠하는 방법의 수가 7가지. 그럼 얘의 이웃하는 여기 칠하는 방법을 먼저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7번 선택하고 1번, 2번, 3번 선택했냐? 그럼 그거 할 때는 원순열 2팩토리얼. 근데 나머지 3개를 여기에 칠할 때는 자, 이미 여기에 7번 칠하고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해서 자, 1번의 바깥쪽, 2번의 바깥쪽, 3번의 바깥쪽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3팩토리얼을 계산한다라는 게 중요하게 꼭 기억해 두는 거야. 자, 한 번 원순열 계산하면 이제 끝이다. 자, 근데 이런 원리로 사실은 우리가 뭐 재미난 문제도 사실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팔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정팔면체는 알겠지만 앞에서 바라본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되고 정팔면체 못 그리는 사람 많더라고. 점 하나가 있으면 대각선에 딱 이렇게 마주보게끔 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정팔면체를 가장 잘 그리는 방법이 되는데 완전 잘 그렸지? 정팔면체. 엄청 잘 그리지? 자,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정팔면체 칠하는 방법의 수. 자, 1분 줄게 1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뭐 내신 때 사실은 이거 방법 배우 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1부터 8까지 숫자를 정팔면체 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방금 했었던 원순열의 개념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요거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입체적인, 근데 솔직히 니네 지금 뭐 수능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이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내신에도 사실은, 근데 또 웃긴 게 이번에 또 그잖아. 그거 뭐야. 21번도. 왜 적분 이거. X 빼기 T 이거 내신 수능에 한 번도 안 났거든. 이거 센수학이나 이런 문제집은 겁나 많이 나오는데 이거 처음 났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뭐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랑 내신에 나오는 유형이 딱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입체적인 원순열이 수능에 나온 적은 내가 볼 땐 별로 없었었어. 몇 문제 없었어. 있어도 몇 문제 없는데,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 한번 답을 구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1을 칠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상황에서 1을 칠하는 위치 선택하는 방법은 어디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자, 1의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 한 가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1을 여기 어디 할까? 자, 요 곳에 자, 1이라는 숫자를 적었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뭘 적었냐? 1이라는 숫자를 적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1의 이웃하는 지금 현재 몇 개? 3개 수가 있어. 얘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1의 이웃하는 3개 면이 존재하고 그래서 나머지 7개 중에서 1과 이웃할 3개의 숫자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원술로 돌리는 방법인 2팩토리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1의 이웃하는 자, 1의 이웃하는 숫자를 칠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괜찮겠냐? 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냐? 4개 남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1의 마주보는 곳을 칠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 자, 남은 숫자 4개고 1에 마주보는 면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마찬가지로 몇 개 되면 4가지가 되게 돼요. 자, 1에 이웃하는 면을 칠했어. 자, 지금 표정들이 자, 여기서 1과 이웃하는 면인 어떤 거 칠하냐면 요거 칠했고 자, 1과 이웃하는 면인 요거 칠했고 자, 1과 이웃하는 면인 요걸 칠했단 말이야. 그래서 1에 마주보는 면과 그 면과 이웃하는 3개가 남았단 말이지. 그래서 마주보는 1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면 4가지. 그러면 그 나머지 3개는 더 이상 이제 원순이 아니라고. 요쪽에 자, 요 색깔 요거 똥 색깔로 칠하는 부분에 이미 3개를 칠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나머지 3개 칠하는 데는 더 이상 원순이 아니라 곱하기 3팩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 물론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뭐 정다각형 칠하는 방법에서 뭐 선의 개수 막 이렇게 나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원순열은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니네 정육면체 칠하는 방법 아니야. 이건 내신에도 칠해도 많이 나와서. 그냥 갑자기 또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한번 설명해 보자면 몇 가지만 할게.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요거 하고. 야,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을 칠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1을 칠했어. 그럼 1 주변에 칠할 색깔을 결정을 해야 돼서 나머지 5개 중에 4개를 뽑고 그거를 원순위로 돌리면 돼. 그럼 색깔 하나 남으니까 그거를 반대쪽에 칠해버리면 끝. 요게 바로 정육면체 칠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 변의 길이가 좀 달라지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좀 지엽적이니까 그건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대한 자, 원순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잠깐 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뭐 나열하는 방법의 수 중에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줘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여기다가 제목에다 옆에 쳐줘. 자, 순서가 정해진 수열. 순서가 자, 정해진 순열. 자, 밑에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 A. 자, B, B, C, C, D가 있었어. 첫 번째, 얘를 일렬로 나열해라. 자, 아무런 조건 없이 얘를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 자, 전체 개수가 7팩이고 같은 게 2개니까 얼마? 자, 2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하는 개념만 잘 알면 뒤에는 연습 문제 A 정도까지는 아마 수월하게 다 해결이 될 거야. 자, 예를 들어 A 다음에 B가 와야 된대. 근데 이건 A 바로 다음 B가 아니라 A 나오고 중간에 C, D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A하고 B를 모두 다 기존에 있지 않던 새로운 문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얘를 먼저 나열하고 그래서 나열된 X 4개 위치에 순서대로 A, B, B를 적어주면 돼. 이거 막 약간 그런 거야. 약간 뭐 선생님 뭐 누구 뭐 학생하고 여학생, 남학생 선생님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선생님 사이에 여학생들이 있을 뭐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같은 거로 놓고 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러면 7팩토리얼을 자, 요러면 7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시면 되냐? 7팩토리얼을 자, 4팩토리얼과 2팩으로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또 다른 하나의 또 얘. 자, 이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자, 요것도 좀 메모해 두시면 좋아. 자, 뭐냐면 00. 요거 한번 시간 줘볼게. 그럼 이것도 00, 111,
2, 3을 나열하는데 자, 8자리 짝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짝 시간 줘볼 테니까 자, 노가다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 힌트를 주자면 6건을 생각하면 돼. 자, 8자리 자연수인데 그러면은 6건이면 0으로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될 거고 그거 고려해서 계산해 주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경우를 했으니까 지금 한번 경우에서 계산해 보세요. 8자리 짝수. 8자리 짝수. 자, 8자리 짝수인데 개수가 왜 이거밖에 없어, 그지? 1, 1, 2, 3. 오케이. 1, 1, 2, 3. 8개. 8개. 자, 8자리 짝수의 개수를 한번 조사해봐라. 해보세요. 자, 일단 짝수를 하면은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죠? 근데 그거로 끝나면은 남는 숫자가 있을 텐데, 0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고를 다 경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 약간 불편한 일이다. 자, 그럼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띠리리리리. 아이고, 해보라고 하니까 졸지도 않고 좋네. 좋아. 자, 지금 대부분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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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탕? 아, 확실해? 근데 왜 넣어놨어? 아, 여기 처음에 떴다가 아하. CC 안 눌러도 되지? 옛날에 승호가 좀 약간 그 전과가 좀 있어가지고 젤리 훔쳐먹다가 자, 뭐 방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경우의 수 구할 수 있겠지만 답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서 6건도 한번 생각해 보자. 야, 봐라. 일단은 지금 현재 짝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내면 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2로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니네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2 또는 0으로 끝나야 된다 이거지. 근데 2로 마지막에 끝난다는 얘기는 야, 근데 이거를 확률로 얘기하면 또 이것도 2A, 2B, 1A, 1B 다 나눠야 되는데 이건 그냥 경우의 수기 때문에 다 같은 거를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자, 마지막에 이거 왔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나와? 총 7개 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7개를 나열하는데 0으로 시작한 게 걱정이 되니까 그럼 0까지 무시하고 일단 나머지 7개 나열하는 방법이 총 7팩토리얼. 근데 0이 2개니까 2팩토리얼 계산해 주시고 1이 3개니까 3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같은 거 없으니까 이거는 0을 무시하고 그냥 다 나열한 경우라 생각하시면 돼. 근데 걱정이 되잖아. 뭐가? 0으로 시작할까 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0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럼 0으로 시작을 했다 치면 그럼 남는 문자가 몇 개? 총 6개고 근데 그 중에 0 같은 거 없고 자, 1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준. 자, 여기서 이거 빼주신 게 바로 2로 끝나는 짝수 개수다. 0으로 시작하는 게 걱정이 되면 6건으로 빼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0, 2로 시작, 1, 2로 시작하냐, 뭐 2, 2로 시작하냐, 3, 2로 시작하냐 경우를 나눴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0으로 끝났어요. 그럼 남는 게 몇 개냐? 7개. 그럼 7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0으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는 게 좀 걱정이 된다면 6건 나머지 나열하는 방법인 자 6팩토리얼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제거해 주시면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라 볼 수 있겠다. 안녕. 많이 안 늦었어. 20분이면 뭐 양호한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4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다. 뭐 산수 계산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주제는 뭐냐면 최단거리. 여태까지 수능에 나온 최단거리는요. 다 1111 노가다로 하는 것만 나왔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게 팩토리얼 하는 문제가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전부 다 노가다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나마 이게 사실은 노가다가 조금 약간 불편한 문제긴 해. 방향 자체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하고 왼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근데 정상적이라면 이거 과제였으니까 다 해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 말고 선생님이 재미난 문제를 또 하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건 이제 얘기 안 하고 자, 우리 왜 내신 문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우회전이 불가능한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자, 우리가 길에서 예를 들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거를 좌회전이라 하고 요거를 직진이라 하고 얘를 우회전이라 하죠. 예를 들어 올라가는 방향에서 요걸 직진이라 하고 얘를 좌회전이라 하고 얘를 우회전이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문제 한번 재밌게 한번 내보도록 할게. 자, 맞힌 사람 일단 짤리 하나 줄게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길이 있었어요. 여기 순간 3길이 있었고 3길이 있었고 자, A란 점에서 출발해서 B란 점을 향해 가는 차단 경로의 수를 지금부터 계산할 건데
어떤 점이냐면 요 점에선 요걸 P라 하고 자, 요 점을 뭐로 할 거냐면 Q라고 해서 자, P에서는 뭐가 금지냐면 우회전 금지. 자, 우회전이 금지. 자, Q에서는 뭐냐? 좌회전이 금지. 자, 요렇게 되는 자, A에서 B까지 가는 차량 경로의 수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Q에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좌회전인 건 요거 해당하는 요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안 되네. 자,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노가다로 계산해 보세요. 자, 맞은 사람은 젤리를 줍니다. 정윤아 밑에 얘기했지? 말씀드렸지? 자, 수능의 길찾기 최단경로 문제는 빈도수는 좀 됐고 근데 나온 지가 좀 돼서 또 한번 나올 만한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모르죠, 그건 또 그죠? 자, 일단은 뭐 출발점상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자, 출발선상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방법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각각의 꼭지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라는 게 다 결정이 된 거죠. 자, 우리가 뭐 젤리 하나에 양심을 속이진 않을 거예요, 그지? 승호도 아니고. 자, 정답은요. 자, 맞은 사람은 먹는 거야. 자, 정답은요. 좀 더 기다려줘. 자, 근데 내 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그지? 내 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자, 그럼 같이 한번 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은요? 24가지입니다. 자, 24가지. 나 24가지 나왔어요. 자, 확실해? 오케이. 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 우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자, 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봐. 일단 우리가 이 점에서 뭐가 불가능하냐면 우회전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계산할 때 원래 얘랑 얘랑을 더해야 돼. 근데 여기서 오는 이 방법은 얘랑 얘랑이 더해진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회전이 불가능하다 하면 사실은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은 여기서 직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오거나 요거밖에 불가능하다니. 원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우회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구나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방향이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회전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 여기는 사실은 얘랑 얘랑 얘를 다 더해서 여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자, 그럼 여기 나머지는 그냥 뭐 네 가지. 요거 더하면 5가지. 요거 더하면 9가지. 요거 더하면 3가지. 여기 이제 문제죠. 자, Q는 좌회전이 안 된대요. 그럼 Q는 좌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요거를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원래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와야 되는데 요 방법이 불가능하니까 얘랑 얘랑 더한 12가지 가능하겠다. 자, 그냥 여기 4가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와야 되는데 Q란 지점에서는 좌회전만 불가능하니까 모든 거 가능하고 얘랑 얘랑 더하면 8 요거 더하면 4, 요거 12, 토탈 몇 가지다? 24가지 경우수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맞을 거예요. 자, 맞은 사람 손. 맞은 사람. 훌쳐. 또 맞은 사람. 훌쳐. 오케이. 좀 힘이 약했나 봐. 자, 넘어가서 이제 조합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가다로 나올 텐데 근데 이게 모든 유형들이 사실은 다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나오면 땡큐인데 아니면 말이고.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은 일단 뭐 조합에 대한 사실은 얘기인데 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 사실은 뭐 조합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내용을 뭐 정리하거나 그럴 건 사실은 별로 없고 조합에서는 그나마 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도형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와. 도형 개수. 그 왜 도형이냐면 우리가 직선이라는 게 두 개의 점으로 결정이 되는데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하나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하나 어차피 같은 직선 나오기 때문에 보통 도형 개수 계산할 때 조합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 라는 정도만 확인합시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하지. 니네도 이제 중요함을 느낄 것 같은데 중복조합. 근데 중복조합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자, 이건 한번 예를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젤리를 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자, 12가 되는. 자, 근데 0을 짝수로 보냐 안 보냐? 0을 짝수로 할 수 있냐 없냐? 있다. 0은 짝수로 봐야 된다. 자, 0은 짝수로 볼 수 없다. 자, 지금 현재 니네 수능 교육 과정에서는 자연수면 홀짝성을 따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야, 홀수 2개, 짝수 2개다 라고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걔가 자연수임을 배정하고 생각하는 거야. 0은 우리가 문제 풀 때 보통 짝수로 하면 편하긴 하지만 근데 정확하게 용어적으로 짝수는 반드시, 홀수는 반드시 자연수의 범위 안에서만 지금은 다루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는데 첫 번째 문제. 자, 홀수가 2개고 자, 짝수가 2개인 자, 요걸 만족하는 방법의 수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번엔 뭐냐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요거 10이고 D 더하기 2가 D 더하기 2가 자, 이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자연수라는 배정은 깔린 거지. 자, D 더하기 2가 얼마? 자, 4가 되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자, C하고 D가 2가 이건 다 자연수.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A랑 B랑 C랑 곱한 게 720이래.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A, B, C의 자연수 개수. A, B, C. 자, 자연수.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자, 마지막 뭐냐? 자, 요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고 A 보다 큰 B 플러스 1 보다 큰 C 마이너스 2 보다 큰 D보다 작거나 같은 10. 자, 요거를 만족하는 요 네 가지 문제 중에 자, 2개 아니야 3개 이상 맞추면 이렇게 2개 이상 맞추면 또 젤리를 줄게요. 자, 요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입장에서. 3개를 곱해 720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A, B, C의 자연수 개수. 자, 요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봤었던 모의고사 중에도 사실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서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물론 뭐 이미 나온 기출문제 중에도 있긴 있지만 말이야. 이 문제 풀라니까 졸지도 않고 좋네. 진짜 이럴 거랬나. 이게 잠 총량 법칙이 있어서 지금 안 졸면 분명히 이따 졸 텐데. 어제 집에서 애들 프로젝터로 영화 보여주겠다고 퓨레트랑 노트북이랑 바리바리 싸들고 갔더니만 애들이 보지도 않아. 재미없다고 미니언즈 다운받아서 보여줬더니만 재미없대. 둘째는 갬블링 유튜브 본다 그러고 첫 번째는 이거 타자 치는 거 이거 한글로 이렇게 글씨 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거 하겠다고. 헛고생을 해줘 헛고생.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이 책이 우리 그 구주배에서 나오는 마지막 수능 관련된 교재라 보시면 돼요. 뭐 그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자, 시간을 좀만 더 줄게. 야, 장난 아니다. 아이고. 바람 세게 좀. 장 꺼도 되겠다. 자, 요 3번이 관건이죠. 요게 근데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 자체가 일단 니네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숫자 3개를 곱해서 720이 되는 방법의 수다. 자연수 ABC.
자, 제한 시간 없이 계속하면은 뭐 누구나 다 맞힐 테니까. 자, 한 3분 정도 더 줄게요. 자, 그리고 풀어보고 또 마찬가지로 양심에 의해서 손 들어서 또 맞은 사람은 득템, 젤리 득템. 근데 니네도 느끼겠지만 중복조합이 제일 중요하게 나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도 제일 많이 나오고. 엄밀히 따지면 중복조합이 상당히 제일 고급 기술이거든. 순혈하고 조합은 중딩 때 배우지. 중복 순혈이라고 해봐야 그것도 솔직히 중딩 때 배우는 거고. 그럼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새롭게 배우는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스킬은 중복조합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뭐 물론 같은 것 신순혈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옛날에 얘기했지만 문과들이 옛날에는 순혈조합만 하고 이 딴 거 안 하는데 요건 했어. 뭐 원순혈이나 이런 거는 아예 문과 수능에 안 들어갔는데 아무리 수능 범위가 좁아도 이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문과 수능에서도 계속 출제됐었거든. 그만큼 이제 교육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선생님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한번 자, 2문제 이상 맞으면 돼요. 2문제 이상. 자, 첫 번째 먼저 볼게. 자, 제일 먼저 누가 홀수가 되고 누가 짝수가 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걔에게 홀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짝수는 어차피 남은 게 짝수가 되기 때문에 4C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곱하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둘이 홀수라 생각을 하면 그럼 홀수의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보통은 어떻게 했냐? EX 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더하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빼기를 쓰는 게 좋다 했어. 왜 빼기를 쓰면 좋냐면 그럼 짝수. 자, EX 빼기래. EY 빼기랑 홀수하면 요거 이제 이거 짝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EZ라 해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Z가 0이 될 수 없죠. 1부터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Z가 0이 될 수 없지. 1부터지.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띠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물론 그거 고려해가지고 나는 더하기를 한 다음에 X하고 Y는 또 0 가능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홀수는 그냥 EX 빼기 EY 빼기로 가주시는 게 맞겠다. 그럼 이 새끼는 EW 더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빼기를 넘어가면 14. 그럼 나누면 오른쪽은 7. 그래서 오른쪽은 7인데 왼쪽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고 자, X, Y, Z, W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7H4가 아니라 7H3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답은 숫자는 니네가 해서 맞으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자, 이건 뭐야? 이건 좀 쉽네요. 선생님 D가 7H3? 아, 4H4. 4H7인데 4H3. 4H3. 4H3 맞죠? 4H3. 원래 4H7인데. 그지? 사각의 교감 중에 8개 중에 4개, 7개를 사야 되는데 4개 다 왔으니까 4H3. 4H3으로 계산한 게 맞아요. 자, 볼게. 자, 지금 현재 D라고 하는 미지수가 2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D가 주인공이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되는 방법, 얘가 2가 되는 방법, 3, 1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선 사실은 요 세 가지 경우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친구가 1이 되는 방법은 자, 3개를 더해서 9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라 했으니까 3HU. 그 요것이 2가 되는 방법은 3HO. 자, 요것이 3이 되는 방법은 그럼 3H4 해서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자, 요거. 자, 720을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십니다. 자, 720을 소인수분해 하면 2로 나누면 360. 자, 2로 나누면 180이고요. 자, 2로 나누면 90이고요. 자, 2로 나누면 얼마야? 45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에 다 오라 해서 사실 720이라는 놈은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니네가 이제 생각할게. 자, 자연수 3개를 곱해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 A, B, C 중에 누군가 5를 인수로 가져줘야 되거든. 그럼 누가 5를 인수로 가질 것이냐? 그 경우의 수 3가지. 자, 그 다음 선생님 3이 2개인데 얘가 3을 둘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3을 둘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3을 둘 다 가져갈 수도 있고 3을 1개씩 가져갈 수 있고 3을 1개씩 가져갈 수 있고 3을 1개씩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건 6가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A, B, C가 가져가는 3의 인수의 개수를 X, Y, Z라 하면 그 합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2가 돼주셔야 된다. 가져가는 개수. 이거는 마찬가지로 3H라고. 자, 3이라고는 인수에 이어서 3H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2라는 인수. 자, 이 4개를 그럼 누가 가져갈 것이냐?
마찬가지로 얘를 4라고 바꿔주면 되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3H4라고 한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A, B, C를 곱한 게 720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A, B 더하기 1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느리는 걸로 맞추자라는 얘기를 한번 했을 거야. 자, C 빼기 2하고 D는 같을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이제 같을 수가 있어서 C 빼기 1은 이제 D라는 값이랑 같은 값을 갖게 되고 근데 여기다 1을 더했으면 여기도 1을 더해서 여기 B 더하기 2가 돼주셔야 돼. 그럼 여기도 1을 더해서 뭐가 되냐면 일단은 1을 더해서 A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는 자 일단 요 는을 는으로 있는 걸 바꿨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얘랑 비교해 보시면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1을 더하면 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해주고 여기도 1을 더해주시면 자 이 둘이 서로 같을 수가 있게 되더라. 자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9개 중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야? 아이씨.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9H4로 뽑아주시면 되겠다. 자 중복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자 혹시 뭐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A, B, C, D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지잖아. 예를 들어 뭐 주사위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조심해 줘야 돼. 예를 들어 C 빼기 1이 예를 들어 만약에 C가 1이 돼버리면 0이 돼서 밑에 있는 숫자가 결정이 되는 방법이 딱 뭐 결정이 되는 게 있어서 만약에 A, B, C, D가 갖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좀 더 범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노가다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몇 번 정리했었던 이것은 무엇으로 풀어야 하나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은 무엇으로 풀어야 하나 중에서 두 문제를 젤리. 자, 2개 이상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숫자를 아까 처음 게 얼마였어? 처음 게 몇 대씩 몇이었지? 처음 게? 자, 처음 게 4C2에다가 그다음 곱하기 4H 얼마지? 4H 3. 그리고 4C 얼마? 4, 3, 12 반으로 하면 6가지. 그리고는 2개 더 하면 7인데 빼니까 63인가 654에다가 653에 24가지. 그럼 144가지. 자, 두 번째 뭐였어? 두 번째는 경우 나눠서 몇 H에 더 넣은 거였지? 몇 H에 더 넣은 거였어? 몇 H며? 3개 더 넣은 거 조합 3개 더 넣은 거였잖아. 중복조합. 몇 H 몇부터? 3H4랑 3H5랑 3H6? 그리고 요거는 7인데 7인데 6인가? 6C2로 해도 되고 8이면 7, 7C2로 하면 되고 이건 8C2로 하면 되고 그럼 6, 5, 30 반쪽 15개 6, 7, 30 반쪽이 21개 8, 7, 56 반쪽인 28개 그리고 요거 하면 36개에다가 더 하면 64개 4H3 2집 아니에요? 4H3? 이거 4H3? 7, 6, 6C3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20이구나. 이게 계산을 못하네 멍청. 자 20개니까 요건 120개 그 요거는 64개 요거는 3H가 몇이냐 자 5, 4 4C니까 4, 3, 12 반으로 하면 6 요건 7 그럼 6, 6C 6, 5, 30 반을 15개 그 3 곱하면 요거 하면 90개 270개 자 요건 9H4 얼마야 자 더하면 13이고 12에 12C4로 하면 되고 그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인데 그럼 걔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누면 4, 3이 10이랑 분되고 얘가 5가 되니까 그럼 45에 11배니까 495가지. 자, 2개 이상 맞췄다. 거의 대부분이고. 다야? 다? 알겠어요. 받으세요. 이거 틀렸어? 몇 개 맞았어? 3개? 후샤. 또 후샤. 종아도 받아. 후샤. 결국엔 다 주는. 자, 이제 2가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왜 이것은 무엇으로 풀어야 하나 해서 8개로 나누는 경우 있잖아. 근데 그 8개로 나누는 경우 중에 선생님이 딱 집어 2개를 지금부터 문제를 적어 볼 테니까 그럼 그 중에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인지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8번. 자, 분할 밑에 한번 적어 봐봐. 첫 번째 뭐냐면 자, 같은 공 7개를 세 상자 A, B, C에 빈 상자 없이 담는 방법의 수. 자, 두 번째 이제 자, 10개 반
학생들이 수학 여행지를 여행지 자 A, B, C를 선택을 하는데 A, B, C 선택을 하는데 한 장소당 자 2반 이상씩 2반 이상 가는 방법의 수. 자 조금 응용된 문제도 좀 있긴 있어. 이것은 무엇으로 풀었는지. 자 첫 번째는 같은 공 7개를 구별이 되는 세 상자 A, B, C에 빈 상자 없이 집어넣는 방법의 수고. 자 두 번째 반은 10개 반이 수학 여행지 A, B, C를 선택하는데 한 번만 가면 이게 좀 약간 수사시 안 나니까 최소 2반, 한 장소당 최소 2반이 가는 방법의 수.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약간 노가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시게. 아, 10개 반이면 너무 많나? 10개 반이면 아이씨 좀 많지, 그지? 8개 반? 왜? 벌써 했어? 네. 아 그래? 10개 반 해? 그러면 10개 반. 경우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눌만 하니까. 자 일단 두 번째 건 답이 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요거 하고 이제 뭐 자연수의 분해를 집합의 분해는 어차피 노가다니까 됐고, 요거 하고 이항 정리 관련된 개념 설명 하나 하고 연습 문제 B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 풀어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진짜 마지막이겠다, 이게 개념 설명하는 건. 물론 문제 풀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자, 또 이미 다 푼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개수를 한번 지금부터 계산을 좀 해봅시다. 야, 일단 이건 뭐냐면 중복 조합이에요. A, B, C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대문자 A, B, C라 하면 그것이 합이 7이 돼야 되고, 자, 빈 상자 없이란 얘기는 이것들이 다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H4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랑 더하면 7인데 하나 빼가 6이니까 6C4는 6C2. 그럼 요거 한씩 반으로 나눈 15가지 경우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10개 반은 일단 먼저 몇 개의 반으로 나눌지를 먼저 좀 쪼개주셔야 돼요. 이게 좀 상당히 계산이 좀 들었을 때 되게 빨리 계산돼서, 예를 들어 최소 2반 이상이니까, 자, 2명과 2명과 6명으로 나눌 것이냐? 자, 2반과 3반과 5반으로 나눌 것이냐? 자, 2반과 4반과 4반으로 나눌 것이냐? 그럼 2반으로 나눈 건 끝났고, 그럼 3반과 4반 해서, 그럼 일단 10개 반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 집합의 분할로 10개 반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8개 반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6개 반 중에 6개 선택하는데, 두 그룹이 똑같으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주시고, 그 얘네 마찬가지로 10명 중에 2명 뽑고, 자, 5개, 나머지 8개 반 중에 3반 뽑고, 자, 5반 중에 5반 뽑는데 여기는 같은 그룹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누거나 곱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이것도 10개 반 중에 2반을 뽑고, 나머지 8개 중에 4개를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자, 두 그룹의 명수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팩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10개 중에 3개를 뽑고, 나머지 7개 중에 3개를 뽑고, 나머지 중에 4개 중에 4개를 뽑고, 자, 두 그룹이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팩 나눠주신 다음에 전부 다 더해줘서 거기다 뭐 한다? 3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뭐 젤리를 따로 걸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인도 왜 나와요? 어떤 거?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내가 처음에 1, 2반을 뽑은 다음에 3, 4, 5, 6반을 가지고 조를 뽑았어. 그럼 나머지 이제 7, 8, 90이 자동으로 같은 반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7, 8, 90을 뽑잖아? 그럼 또 3, 4, 5, 6이 자동으로 배치가 되거든? 근데 그 상황이 결국에 1반, 2반 같이 되고 3, 4, 5, 6과 7, 8, 90이 사실은 같은 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같으면 같은 거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명을 내가 2대 2대 2로 나누는데 아, 오케이? 같은 그룹수의 명수만큼.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그룹이 같은 명수로 되어 있냐. 그거를 나눠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이항 정리. 자, 9번은 없어. 8번이 별로 없고 9번. 자, 이항 정리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항 정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전개식의 개수를 조합을 이용해서 찾는 건데, 근데 아시겠지만 전개식에서 개수 찾는 건 누구나 하고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거는 모두 다 뭘 이용해서 정리하냐면, 자,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정리해서, 근데 11승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 그럼 전개하면, 야, 11번 중에 안 곱했어 x를, 그 다음에 11번 중에 한 번 곱했어 x를, 11번 중에 두 번 곱했어 x를 두 번을, 그래서 11번 중에 x를 곱했어 11번, x를 11번 곱했어.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x 대신에 1 대입하면 11C0 더하기 11C1 더하기 11C2 땡땡땡땡에서, 자, 11C 11까지 11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을 더해라. 그럼 이건 2의 11승. 근데 그 중에 얘를 반반 나눠 먹는 게, 자, 11C0 더하기 11C2 더하기 11C4 해서, 자, 짝수로 시작하는 조합만, 짝수로 끝나는 조합 더하면 또 마찬가지로 홀수로 끝나는 놈도 11C1, 자, 11C3, 자, 11C5, 자, 11C11처럼, 자, 홀수로 끝나는 거하고 짝수로 끝나는 놈이 얘네들을 반반씩 나눠 먹기 때문에 얘가 2의 10제곱, 요것도 2의 10제곱 이렇게 나눠서 계산 들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 이것도 알죠? 자, 11C0 빼기 11C1 빼기 11C 더하기 11C2, 자, 빼기 11C3처럼, 자, 더하기 빼기가 반복이 되는 이런 경우는 요거의 결과는 그냥 0.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홀수로 시작하는 조합은 항상 개수가 짝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요 전체를 12개인데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도 그게 반토막이 돼. 그래서 11C0, 11C1 이건 홀수로 시작하는 조합만 가능한 거야. 자, 11C2에서 자, 11C5까지도 또 11C6부터 출발해서 11C7, 11C7 해서 11C11까지도 얘네들을 점체 반반씩 나눠 먹는구나. 일반화한 것만 적어볼게. 쉬자. 아니, 그 B단계 좀 풀어야지. 야, 2n 더하기로 시작하는 조합은 총 2n 플러스 2개. 그럼 반토막이면 n 플러스 1개.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n 플러스 1개가 되려면, 자, 요거 더하기 2nC1, 2n 더하기 1C1, 자, 2n 더하기 1C2 해서, 자, 2n 더하기 1CN까지. 자, 요게 이제 정확하게 n 플러스 2개인데, 여기까지 합이나 이 이후 2n 더하기 1C n 더하기 1부터, 자, 2n 더하기 1C 2n 더하기 1까지도 2의 2n 더하기 1승을 반으로 나눈 얘가 바로 2의, 자, 2n승이 되게 되더라. 자, 이게 이제 니네가 좀 기억해 둘 만한, 자, 교과서는 잘 설명이 뭐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자, 앞뒤로 반반씩 나눠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B 중에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봤을 때 좀 이거는 A는 아마 무난히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자, B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2번. 근데 뭐 문제는 따로 선생님 B부로 준비하지 않아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49페이지 12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49페이지 12번. 잠시만. 자, 빈 공백을 두면 되겠지. 오케이. 자, 49페이지 12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49페이지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수열의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40페이지 12번이에요. 자, 원이 있었고, 이 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정삼각형이, 자, 중심을 서로 마주 보면서 합동의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인데, 자, 7개의 색깔을 모두 사용을 할 거고, 자, 전부 다 구별이 되게끔 칠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계산해달라.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원의 내부면서 삼각형 외부에 해당하는, 자, 요곳에는 전부 다 같은 색깔을 칠해라. 자, 요거를 칠해서 만들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는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니네가 생각할게. 지금 A하고 요 가운데 센터는 서로 이웃한 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A를 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가운데 A를 칠하는 방법과 여기 칠하지 않은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중심에 A를 칠하는 방법과, 자, 중심에 B를 칠하는 방법, 그러니까 A하고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거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니네가 생각할게. 선생님, A에 칠하는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7가지. 근데 만약에 센터도 A를 칠한다? 그럼 나머지 6가지 색깔을 가지고 요 삼각형 모양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뭐 하시면 되냐면 5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원수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심을 바깥쪽을 칠한 이 색깔하고 자, 다른 색깔을 칠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자, 중심 여기를 칠하는 방법 A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면 7가지 B를 칠하는 6가지 그래서 여기에 6가지 자, B라는 색깔을 칠했고 그럼 남은 색깔이 5개인데 근데 칠해야 될 곳은 6군데이기 때문에 한 색깔을 2번도 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 2번 칠할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 자, 2번 칠할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5가지가 들어가서 아, 나는 1, 2, 3, 4, 5를 이제 저 6군데에 칠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이번에 얘기했지만 같은 것이 있는 원수열은 내면 안 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분명히 뺐는데 근데 웃긴 게 EBS 문제 중에 수능 특강 문제 중에도 같은 것이 있는 원수열 이 정도면 같은 것이 있는 원수열이라고 원래 봐야 되는 건데 근데 1하고 1을 칠할 수 있는 위치를 경우로 나눠 생각하면 경우의 수로 풀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도로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1번을 서로 마주보는 곳에 칠한다 그러면 이제 2, 3, 4, 5를 칠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요? 바로 말해봐 몇 가지일까? 야 1을 서로 마주보는 곳에 칠했어 그럼 2, 3, 4, 5 칠하는 건 몇 가지일까? 몇 가지? 4팩토리얼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2, 3, 4, 5 칠하고 그 다음에 2, 3, 4, 5 칠하는 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4팩토리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2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군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상황에서 2를 칠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이누야 2를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저기에 지금 색칠이 돼 있어. 바깥쪽에 A 칠하고 센터에 B 칠하고 서로 마주보는 거에 1 칠했단 말이야? 그럼 2를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 2가지야. 자, 1 시계 방향 쪽이냐? 여기 똑같죠? 1의 반시계 방향의 위치인지 여기인지 똑같지? 그래서 2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2를 칠하고 나면 그 다음에 3가지가 고유화가 됐으니까 3팩토리얼. 근데 만약에 1을 이렇게 칠하지 않고 1을 여기하고 여기다 칠한 거야. 1을. 그럼 1을 이렇게 칠하면 이 나머지 4개 중에 같은 것은 없어요. 선생님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같지 않죠? 얘랑 같지 않지 위치가. 뭐 이렇게 해서 대칭되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얘랑은 같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4팩토리얼 계산해 주면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1을 이렇게 아니라 이웃하게 칠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 4개의 자리는 다 고유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원수열은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요거랑 더해 주시는 거. 요게 바로 12번 문제 의도라 봐주시면 돼요. 자, 몇 개만 더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24번 문제를 좀 볼게. 자, 요건 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딱 개인 질문. 자, 24번 갈게. 자, 24번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거기 지금 현재 최단 거리가 아니라 그냥 가는 경우의 수 때문에 사실 니네가 조금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중간에 생략은 됐는데 번호가 여기가 A1번, 여기 A2번, 여기 선이 이렇게 있고 A3번 있었고 그래서 몇 번까지 있냐면 A에 20번까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은 현재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하고 그냥 경로의 수. 근데 그냥 경로의 수는 사실은 밑에 한 줄만 더 있어도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나오지가 못해. 근데 이건 2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최단 거리 할까? 총 몇 번 움직여야 돼? 19번에서 20번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20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1팩토리얼과 19팩토리얼은 자, 20가지 방법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일 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야, A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P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자, 최단 거리가 아닌 그냥 경로의 수면, 자, 요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달라는 얘기거든. 이런 경우의 수.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구간에서 이 위에 코스를 갈 거냐, 밑에 코스를 갈 거냐만 결정하면 돼. 여기서 일로 이동할 때, 요거는 뭐 수능특강이나 완성이 예전에 뭐 기존 수능특강이나 완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럼 두 번째도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래서 각각의 요 독립적인 요 곳에서, 자,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를 결정을 총 19번 해야 되기 때문에, Q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2의 19승이 되게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밑에 한 줄이 더 생기면,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방향에서는 없어. 자, 뒤로 넘어가고. 자, 25번. 자, 한 3개 정도만 하고 쉬자. 조금 힘들어도 좀 참아주세요. 자, 오늘은 확통하고 다음 주가 또 대박인데 다음 주 삼각함수 극한. 그림 좀 미리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 25번 문제 보세요. 야, 2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떤 주제냐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었어. 근데 한 번 움직일 때 위아래 중에 자, 요건 이게 원래 기출문제를 약간 흉내를 냈는데 이 문제는 약간 느낌만 비슷할 뿐이 전혀 다른 문제인 게 6번을 움직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계산해달라. 자, 이런 얘기죠. 야,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횟수를 A, 왼쪽으로 움직이는 횟수를 B, 자, 올라가는 횟수를 C, 내려가는 횟수를 D라 하면 그럼 일단 결정적으로 이 점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6번 움직였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자, 이게 지금 현재 위나 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만 서로 3번씩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함삼에 빵빵인 이런 경우의 수 있겠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순서는 생각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위아래로 2번씩 움직이고 아니 좌우로 2번씩 움직이고 위로 1번씩. 자, 좌우로 1번씩 움직이고 위아래로 2번씩. 자,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3번씩 움직이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하면 되니? 야,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마치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6팩을 3팩, 3팩.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위에 있는 놈이랑 제일 밑에 있는 놈이 그 경우의 수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신 다음에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요거는 마치 AA, 자, BB의 CC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의 수인 자, 6팩토리아를 2팩, 2팩, 2팩 나눠주시고 CD죠? 미안해. 자, 6팩을 2팩, 2팩 나눠주시고 요건 6팩을 3팩, 3팩 나눠주시고 거기다 곱하기 2배 해주시면 바로 25번 문제 정답이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얼마 안 남았어. 정윤아.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한두 개, 진짜 한두 개야. 정말이야. 야, 41번 볼게, 41번. 자, 41번도 중복조합. 문제 봐봐. 자, 우리가 그 컴퓨터 랜선을 꽂을 수 있는 위치가 4군데 있대. 근데 거기다 지금 내가 뭘 꼽을 거냐면 컴퓨터 세대에 랜선을 꽂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CK와 CK 플러스 1 사이에 적어도 K개. 그러니까 첫 번째 포트와 두 번째 포트 사이엔 적어도 1개. 자, 두 번째 포트와 세 번째 포트 사이엔 적어도 2개의 빈 공간이 있게끔 포트에 꼽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계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8개 구멍에 3개를 꽂을 건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엔 적어도 빈칸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적어도 빈칸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첫 번째 꼽은 거랑 두 번째 꼽은 거랑 세 번째 꼽은 거에 양 옆에 과 사이에 있는 빈 포트의 개수를 스몰 a, b, c, d라 해주시고 그럼 8개 포트 중에 3개를 뽑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뭐가 된다? 5가 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1 이상이고 이 친구는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원래는 4H5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바구니가 3개 날라갔으니까 4H2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41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45번 하고 뒤에 49번 하고 자, 근데 뭐 개수가 그렇게 금방 몇 개 끝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문제 조금 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실 거냐면 자, 66페이지 45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6페이지 45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용하는 문제냐면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라 봐주시면 돼요. 자, 볼게. 자, 일단 흰 공 4개, 검은 공 7개. 자, 흰 공이 지금 현재 4개고 자, 검은 공이 7개인 자, 요런 놈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자, 원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색깔의 변화가 홀수번 일어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자, 무슨 소리냐 볼까? 야, 홀수가 한 번만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도 되는 거지? 지금 얘를 다음 것이 색깔이 5번, 제 다음 그림에서는 색깔의 변화가 5번 일어난다? 자, 이와 같이 색깔의 변화가 홀수번 일어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그럼 색깔의 변화가 사실은 한 번만 일어난다? 그럼 사실은 흰색으로 출하다가 검은색으로 끝나거나
검은색만 날다가 흰색이 날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몇 가지냐면 두 가지 경우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색깔의 변화가 3번 일어난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총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게 어떻게? 흰 거 나오고 검은 거 나오다가 흰 거 나오고 검은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얘를 좌우를 바꾸면은 검은색 나오다가 흰색 나오다가 흰색 나오다가 검은색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자, 흰 거 여기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A, B라 하면 그 A하고 B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근데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여기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H2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X하고 Y로 잡아주시면 그럼 X 더하기 Y는 뭐가 돼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7이 돼주셔야 돼. 근데 얘가 또 마찬가지로 각각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2H7이 아니라 자 2H5. 요거 2개 곱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검흰은 순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 다 곱하기 2배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 변화가 3번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색깔 변화가 3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총 6개 그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흰 공개수가 지금 현재 4개밖에 4개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에다가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거든. 네, 마찬가지 원리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 니네가 마무리해 주시면 돼. 자, 마찬가지로 흰. 자, 검. 그럼 들어가는 개수를 A, B, C, 여긴 X, Y, Z. 그래서 다른 중복자로 바꿔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해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45번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몇 번 볼 거냐면 49번 문제 볼게. 자, 요것도 중복조합. 자, 그만큼 중복조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스님께서도 이렇게 중복조합이 많은 문제 하루를 했는데,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크거나 같고 15. 그런데 A 빼기 8하고 자, B 빼기 8을 곱했더니 곱이 얼마다? 0보다 크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우를 2가지로 나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랑 곱한 게 양수란 얘기는 둘이 같은 보란 얘기고,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8보다 크면서 B가 8보다 큰 경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바꿔주시느냐? 자, 9부터 가능한 AB이기 때문에 자, 9보다 크거나 같고 A, 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크거나 같은 C보다 해서 자, 그럼 9, 10, 11, 12, 13, 14, 15 7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선택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A하고 B가 모두 8보다 작은 경우. 자, B보다 8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야, 지금 A, B, C, D가 자연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A보다 크거나 같은 B보다 크거나 같은 7보다 작거나 같은 A, B를 선택해 주시고 C가 될 수 있는 값은 9부터 얼마까지? 15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7개 중에 2개를 중복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C가 될 수 있는 값은 총 몇 개야? 7개인가? 얘에서 빼면서 7개지? 그래서 곱하기 7까지 개수 계산해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A하고 B의 개수를 조사할 수 있다. 3H7에 7H3 이건 7H3. 그러니까 9, 10, 11, 12, 13, 14, 15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7H3. 3H7이 아니라. 자, 부정방정식이랑 약간 느낌 다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헷갈린 게 이럴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요것이 얼마다. 요건 이제 3H 얼마로 가야 되는 거고, 방정식은. 요거는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7H3으로 가주시고 차이점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겠다. 자, 50번도 풀려고 했는데 50번도 경우 나누세요. 자, X하고 Y. 자, X하고 Y가 지금 다 자연수로 해서 10대면 사실은 X하고 Y가 될 수 있는 경우 수들이 좀 한정되기 때문에 자, Y가 1이면서 X가 2인 경우 이미 얘가 지금 현재 7 나눠 먹기 때문에 그 경우 나눠서 자, 중복조합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다. 2개 남아. 아이고. 낚으려고 한 건 아닌데 3개 남았네. 자, 57번 볼게. 잠깐만. C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네. C는 지금 현재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9보다 클 이유는 없고, 그럼 이거는 C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잠깐 볼게. 자,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되는데 B가 7이고, 그럼 B가 뭐가 되냐에 따라 경우가 다 달라지지 않나? 경우를 그럼 나눠 생각을? 자, 이건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제한된 어떤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C가 뭐 8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경우를 나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야, 중간에 껴있는 B가 8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 B가 7이야.
그럼 7보다 작거나 같은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7가지고 그럼 B 7보다 크거나 같은 C는 몇 가지 가능하냐면 빼고 하나 더 하면 9가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B가 예를 들어 만약에 뭐가 돼? B가 예를 들어 6이 된다. 그럼 요거는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데 주는데 요건 개수가 하나 늘어나요. 그죠? 개수가. 자, 이런 식으로 수열처럼 생각하시는 게 일단 지금은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가 될 수 있는 값들. 자, B가 될 수 있는 값이 이제 최종적으로 뭐 1까지 가능하죠. 자, 1까지 가능하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 그 얘가 될 수 있는 건 얘는 마찬가지로 15가지. 그 합이 항상 16이 돼야 되니까. 그 요거 이제 일반항 을 생각하시고 거기다 뭐 수열을 합을 생각하시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조금 요거는 왠지 다른 법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요거 이제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게 맞겠다. 맞아요. 이게 맞고. 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봐. 57번. 풀어봤니? 57번. 뒤 넘겨봐봐. 야,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누기도 사실 조금 약간 더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57번에 자, 57번에 보시면 흰 공 4개 자,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이 놈을 서로 다른 3개 상자 A, B, C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같은 3개 공은 구별하지 않는데 또 빈 상자가 없어야 된대요. 그럼 사실은 처음에 흰 공이 얼마 개수 몇 개 없으니까 요 흰 공을 사실은 몇 개씩 집어넣냐를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돼. 예를 들어 만약에 흰 공을 빵개 4개 집어넣잖아. 그럼 이 4개짜리 흰 공 세트를 집어넣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3가지 들어가시고 그래서 흰 공이 만약에 4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스몰 a, b, c라 하시면 여기 합이 5인데 근데 이러면 A하고 B는 반드시 자연수가 또 대주셔야 돼. 빈 지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 뭐 곱해주시면 된다? 거기다가 자 원래 3H5인데 2개 빠지니까 3H3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흰공 들어가는 개수를 나누면. 근데 흰공을 만약에 0개, 1개, 3개라든지 0개, 자 2개, 2개라든지 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럼 또 1개, 2개 집어넣는 자 이런 방법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은 3개짜리를 집어넣는 방법 3가지. A, B, C는 어디에 집어넣을 것이냐? 그럼 1개짜리는 또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곱하기 2가지. 그럼 거기다가는 이제 빈 바구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할 때 하나만 자연 쓰면 되는 거고 거기다 3H4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 요거는 이제 2개를 집어넣은 바구니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3H4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개, 2개 자 어느 바구니에 2개 집어넣을 거냐? 경우의 수 3가지. 근데 이제 여기는 A, B, C는 모두 다 0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3H5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57번 문제. 자, 뭐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일단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해봤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진짜로 자, 마지막 두 문제. 자, 65번하고 68번 설명하고 자, 우리 수능 대비 프린트 좀 풉시다. 자, 오늘 대비 표현하는 수능 대비 프린트가 좀 좋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자, 몇 번이냐면 65번 문제를 또 한번 볼게. 자, 65번. 자, 1, 2, 3, 4, 5, 6에서 자,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대로 대응되는 함수.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자, 1대1 함수가 돼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1과 2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했으니까 자, 2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되셔야 되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4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누구냐면 여기가 이제 6에서의 함수값. 뭐가 언급이 없어. 5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래서 5는 사실은 나머지 애들이 선택하고 남은 거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5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에 대한 함수값의 표현이 2번 나오기 때문에 2의 함수값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경우를 나누는 주인공. 야, 근데 2가 선택한 숫자보다 최소한 큰 게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1대1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보다 큰 게 최소 3개 필요하고 자, 2의 함수값보다 작은 건 또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2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불가능하냐? 2 아니면 3만 가능해요. 자, 1을 선택하면 얘가 갈 데가 없고 4를 선택하면 걔보다 큰 게 3개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건 경우를 두 가지로 2가 2를 선택하는 경우하고 2가 3을 선택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하시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먼저 2가 2를 선택한 경우
자, 2가 2를 선택하는 경우는 4는 2가 선택한 것보다 작은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4는 무조건 1에 대응돼야 되고, 그리고 2보다 큰, 자, 1과 3의 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자, 2가 선택한 2보다 큰 4개의 숫자 중에 1과 3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4C2.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4를 선택하고 3이 6을 선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자, 6이 또 마찬가지로 2보다 큰 숫자에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3 또는 5에 대응되겠다. 그럼 그거 만족하는 거 경우에서 2가지. 그 5는 나머지 하나에 대응되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2가 3에 대응돼. 자, 2가 3에 대응되면, 자, 2가 3을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2보다 4 작은, 자, 4는 1 또는 2에 대응되니까 일단 경우에서 2가지. 자, 4가 예를 들어 1에 대응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또? 2가 선택한 3보다 큰 3개, 4, 5, 6 중에 얘네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곱하기 3C 해주시고, 3C, 1과 3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1이 마찬가지로 4에 대응되고 3이 6에 대응되면 5하고 6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2하고 6에, 자, 6은 누구? 6이, 자, 다시 2하고 6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주셔야 되고, 자, 잠깐만, 2보다 큰 게 1, 3, 6이잖아, 그지? 1과 3과 6이, 자, 6이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 자, 6이 4하고 5하고 2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5는 또 나머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경우 나누는 게 뭐 거의 주된 일이겠다. 자, 이제 마지막 68번 가겠습니다. 자, 68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수능대비 프린트를 좀 풀자고. 자, 1, 2, 3, 4 에서 5, 6, 7, 8, 9. 자, 1, 2, 3, 4에서 5, 6, 7, 8, 9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데, 모든 A에 대해서 A 곱하기 FA가 짝수란 얘기는, 자, 볼까? 1 곱하기 F1도 짝수가 돼야 되고, 2 곱하기 F2도 짝수가 돼야 되고, 3 곱하기 F3도 짝수가 돼야 되고, 4 곱하기 F4도 짝수가 지금 현재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옆에 짝수가 곱해 있는 얘네들이야 문제될 게 없지만 누구하고 누가 짝수에 대응돼야 되냐면 바로 1과 3이 짝수에 대응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모든 에 대해서.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어떤은 뭐야?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A에 대해서, 그러니까 F1이 5가 되거나 아니면 F2가 자, 6이 되거나 F3이 자, 7이 되거나 자, F4가 8이 되거나 중 요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성립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했지만 1하고 누구는 3은 반드시 누구에 대응돼야 된다? 짝수에 대응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1이 5에 대응되거나 3이 7에 대응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해? 자, 지금 현재 이 함수가 1대1이란 지금 현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 생각할게. 첫 번째 누구냐면 2가 6에 대응되는 경우. 자, 두 번째, 자, 4가 누구에 되는 경우? 8에 대응되는 경우. 근데 사실은 요렇게 대응되는 경우 안에 뭐가 또 중복을 하냐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자, 얘가 여기 대응되면서 또 얘가 대응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해당하는 2의 함수값이 6이면서 4의 함수값이 8이 되는 경우를 자, 교집합에서 제거해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뭐 이 문제의 의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선 뭐야? 2에서의 함수값이 6일 때 4가 8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4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 요게 마찬가지로 누구야? 2의 함수값이 6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거 AND 해서 요거를 더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또는 요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성립하면서 요거 안 성립하는 거, 요거 성립하면서 요거 안 성립하는 거, 둘 다 성립하는 걸 계산하시거나 이거 성립하는 거 계산해 주시고 이거 성립하는 거 계산해 주시고 교집합의 부분 제외해도 되고. 자,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다. 자, 이제 수능 대비 프린트 꺼내세요. 자.